저는 2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3살 싱글맘입니다. 아직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해방되어 이제 조금은 홀가분해진 마음이에요. 전 남편과 저는 처음에 의사와 환자 관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충치 치료를 받던 곳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 치과의사 선생님이 연로하셔서 은퇴를 하게 되셨고 병원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치통에 시달리며 새로운 곳을 찾던 중에 남편의 치과를 가게 된 거죠. 전날 저녁부터 치통이 있었고 평일이라 진통제를 먹고 출근을 해봤지만 도저히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결국 조퇴를 하고 치과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죠. 원래 저는 치과를 옛날부터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날도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 지긋한 치과 의사가 아니라 30대 젊은 남자가 와서 저보고 긴장하지 말라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처음이시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불편한 곳이 어느 쪽이시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물었고 저는 충치가 있는 자리를 가리키며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상태를 보더니 많이 아팠을 텐데 왜 이제야 왔냐 하더라고요. 예전에 다니던 할아버지 치과에서는 치료 과정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원래 치과는 이렇게 아픈 건 줄 알고 항상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받았던 치료는 정말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 다정한 목소리에 친절히 이야기해주는 남편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이 남았어요. 치료를 다 끝냈을 때 저는 평소와는 다르게 심장이 굉장히 쿵쾅거리며 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오늘 받았던 치료와 향후 관리 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데 그 말이 제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이 남자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렸죠. 태어나서 치과 가는 걸 한 번도 좋아해 본 적 없었는데 다음 치료받으러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다음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간 날, 오시며 화장이며 잔뜩 신경을 쓰고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긴가민가 했지만 그날 2번째로 봤을 때 이 사람을 내 남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고 나가기 전에 제가 먼저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잠깐 고민하던 남편이 핸드폰에 자기 번호를 찍어주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퇴근하고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셨고 자기가 치과 운영 몇 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들이대는 여자는 처음 봤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1년 후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제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은 멀끔한 치과 의사와 결혼하는 저를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이 남자를 만날 때 절대 외모나 조건을 따지고 만난 게 아니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저는 은근히 이 상황이 싫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진짜 괜찮은 결혼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진행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잘난 아들을 가진 어머님의 높은 콧대였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이야기가 치과 의사 남편을 얻고 싶으면 열쇠를 최소 몇 개는 가져와야 한다는 등 입이 떡 벌어질 혼수 목록이 적힌 종이를 저한테 건네주시더군요. 혼수 목록을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니 제가 결혼했었을 가전제품이나 물건들은 별로 없고 온통 어머님 자신이 입고 쓰실 물건들이었죠. 저는 이 결혼을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결혼과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 따지고 들지도 못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적금을 나름대로 모아두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혼수 목록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원래 결혼할 때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께 이런 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아무렴 의사 사위 얻는다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는데 뭘 못 해주겠냐면서 혼수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으로 혼수 목록을 모두 채울 수 있었고 저희는 마침내 남편이 결혼 전 미리 장만해둔 3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부모님께 손 벌린 것도 죄송하고 남편의 아파트 역시 대출이 절반이라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여느 신혼부부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저희가 결혼하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신혼생활도 즐길 만큼 즐겼으면 이제 아이를 가지라고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집대출금도 많이 남았고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 직장에 다닐 수가 없으니 조금은 더 시간을 갖고 싶다 말을 했지만 그 말에 시어머니가 저를 비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게 너가 시집 올 때 집이라도 장만해 왔으면 좋았잖니? 다들 의사 사위 본다고 하면 최소 집이랑 외제차 정도는 처가에서 다 해주던데. 너는 대체 뭘 해왔다고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따박따박 말댔구야? 당장 아이 못 낳겠다고 말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너무 놀라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낮에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남편은 그런 저를 안아주며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고 말해주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고생하면서 키우셨기 때문에 바라는 게 많으실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당신이 좀 참아. 남편이 위로해주니 기분은 좋았는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자기 엄마한테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야간 진료를 한다며 퇴근이 늦어졌고 늦은 저녁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도 자기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기다리며 혼자 저녁을 먹고 남편이 서재에 있는 동안 혼자 TV를 보다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아이 낳으라 성화를 부릴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어 빨리 아이라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이 전혀 제 마음에 따라주지 않자 저는 점점 성격이 예민해져 갔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던 저희 부부는 이제 작은 일로도 다투게 되고 점점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부부 사이가 나쁘니 아이를 갖긴 더 힘들었고 결국 얼마 후 시어머니가 제 몸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같이 한의원에 가자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머님께 뭐라 할 말도 없어서 일단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시어머니들 사이에서 아들 낳게 해주는 유명한 한의원이라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한의사 선생님 앞에서 마치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손주를 못 본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차마 남편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죠. 결국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한약을 짓고 그걸 들고 집에 돌아온 저는 카드 영수증을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는 거니까 저보고 계산하라 하셨거든요. 먹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걸 알면서 약값을 제 카드로 긁었더니 영수증을 보자마자 또 부하가치미로 올랐습니다. 결국 애꿎은 카드 영수증만 박박 찢어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날도 역시 남편은 한밤중에 퇴근을 하더니 집에 와서는 곧장 서재에 들어가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혼자 그 방에서 뭘 하고 있는지 너무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날따라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과일을 깎아서 서재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편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열심히 그 통화 내용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조용히 하라는 듯 검지손가락을 들어 쉿 이러는데 순간 그 모습을 보니 짜증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남편의 전화통화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우리 둘이 이야기 좀 하자고 했고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저는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것들을 한을 풀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고 지금 이 상황이 짜증난다는 얼굴로 인상을 팍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남편에게 혹시 요즘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다그쳤습니다. 난 오늘 당신 어머니가 한의원에 강제로 끌고 가서 약까지 짓게 만들었어. 근데도 당신은 계속 나한테 이렇게 대할 거야? 혹시 다른 여자 생겼어? 그러자 남편은 완전히 제게 질렸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랑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으니 그냥 방에서 나가라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너가 그럴수록 더 정 떨어져. 진짜 진절머리가 난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어이가 없어서 그럼 적어도 시어머니가 나한테 닥달하지 못하도록 당신이 직접 우리 상황에 대해 해명하라고 말했죠.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방문을 쾅소리 나게 닫더니 문을 걸어 잠그더라고요. 이제 결혼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부부 사이가 이 모양이 되다니 저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어요. 남들은 1년이면 아직 신혼이라 깨볶으며 산다고 하는데 저는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그날 밤 내내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보이지 않았고 저는 그냥 무시하고 나대로 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혼자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전날 어머님 때문에 억지로 사온 한약이 보이길래 또 화가 치밀어 올라서 한약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고 출근했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저녁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3일 동안 저한테 어떤 연락도 없었어요. 걱정되는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제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옷장에는 남편 옷이나 다른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고 혹시나 싶어 남편 핸드폰에 제 음성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화 풀고 집에 들어오라고 말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런 상황에 제 자존심이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제 음성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남편은 계속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다음날 남편이 근무하는 치과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남편이 얼마 전에 병원을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다니던 직장도 한마디 상의 없이 그만두고 잠적해버린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렸죠.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은 제 전화를 받더니 마침 잘 됐다며 다짜고짜 얼굴 좀 보자고 하셨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만난 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결혼 전부터 주식 투자를 자주 했었는데 최근에는 자기 병원을 차리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대출까지 받아서 크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게 잘 풀리지 않아서 빚만 잔뜩 생겼고 그걸 또 해결하려고 다시 급전을 빌려 주식에 전부 집어넣었는데 원금의 빚까지 엄청나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갚아야 할 빚이 원금만 4억이 넘는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는 남편이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들 어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여태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건 저예요.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내 아들이 거지꼴이 된 거잖아. 너가 책임지고 네 서방비 다 갚아줘라. 우리 아들이 잘 사는 집 여자 만났으면 개원자금 만들려고 무리하게 주식 같은 걸 했겠니? 어머님 말은 제가 결혼할 때 남편의 개원자금을 들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어머님께 책임을 지던 이혼을 하던 남편을 만나 이야기해야겠다고 말을 했더니 어머님은 지금 남편이 연락 끊고 빚쟁이들에게 도망 다니는 중이라서 자신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은행이나 주식회사에 돈을 빌린 것뿐 아니라 주변 지인이나 이상한 곳에도 돈을 빌린 것 같았어요. 핸드폰은 전화를 안 받을 거고 대신 다른 번호를 적어주시길래 집에 돌아와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 지경으로 만드냐고 오열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본인이 개원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가 좋아질 것이고 부부관계도 다시 좋아질 것 같았다고 하네요. 진짜 속이 터질 것처럼 답답했고 남편에게 대체 병원은 왜 맘대로 그만뒀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사채와 병원 직원들한테까지 돈을 빌렸기 때문에 매일같이 걸려오는 독촉 전화와 직원들의 얼굴을 보기 힘들어서 일단 그만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곧 집으로도 빚쟁이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이 집에 살고 있는 내 생각은 조금이라도 한계 맞나 싶었습니다. 다음날 부동산에 남편 명의로 된 이 집을 내놓았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당장 남편의 빚을 갚을 만한 큰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시어머니가 방방 뛰면서 저보고 돈을 마련해 오면 될 문제인데 멀쩡한 집을 대체 왜 파냐고 하셨습니다. 너가 대출 좀 받아봐. 아니면 너희 친정부모한테라도 연락을 해보던가. 어차피 남편 집의 대출이 절반이라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할 거고 이대로 있으면 집이 압류당해 경매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사고를 친 걸 왜 우리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야 하나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려고 생각했지만 그저 저한테 화를 내며 나보고 알아서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는 시어머니를 보며 더 이상 상종하기가 싫어졌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던 남편을 설득해 집을 팔았고 그 돈을 전부 남편의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는데도 아직 1억의 빚이 더 남아 있었어요. 결국 제 앞으로 1억을 추가로 대출받아 남편의 빚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 뒤에 월세를 얻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서 당장은 시댁에 들어가 합가를 한 채로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댁으로 들어간 첫날부터 어머님은 마치 저를 가정부처럼 부려먹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출근 전에 밥상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와 빨래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원래 제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머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던 살림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조금 돈을 모으면 바로 분가를 할 테지만 당장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서 어머님께 청소, 빨래, 설거지를 조금 나눠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보고 멀쩡한 집 날리고 빚져서 기어들어온 주제에 청소, 빨래도 하기 싫다는 거냐며 큰 소리를 치셨어요. 마치 제가 사고쳐서 빚이 생긴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비 안 달라고 하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 저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당장에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 일이 있고 나서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렸는지 새롭게 취직한 곳에서 일도 열심히 했고 다시 저한테도 예전처럼 대해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얄미운 건 남편 앞에서는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둘만 있을 때 저를 괴롭혔습니다. 처음엔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할수록 또 부부 사이가 금이 갈 것 같아서 그냥 참았어요. 조금 불편하긴 했어도 얼른 돈 모아서 분가하는 게 낫겠다고 마음을 잡았습니다. 딱 6개월만 얹혀 살다가 돈 모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덜컥 저한테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겼어도 당장 돈이 급하고 하루빨리 분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입덧과 하혈이 멈추지 않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노래를 하던 손주를 제가 가졌는데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으니 낮에 하루 종일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는 신세가 되더라고요. 일을 쉬는데도 스트레스 때문인지 하혈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죠. 병원에서는 임산부 3명 중에 1명꼴로 출혈을 경험하긴 하지만 출혈량에 따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더군요. 당분간 많이 움직이지 말고 누워서 지내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제 꼴을 보고 가만히 놔둘 사람입니까? 하는 수 없이 저는 남편에게 안정기가 될 때까지 친정에서 지내겠다 말을 했어요. 남편 역시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좋겠다며 저 대신 시어머니에게 말을 해주었죠. 저는 바로 그날 간단한 짐을 챙겨 들고 친정으로 건너갔고 친정엄마 보살핌을 받으며 몸조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의 생활은 남편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걸 제외하면 그야말로 천국이었어요. 그동안 직장 다니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통에 몸이 많이 힘들었는데 모처럼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되어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덕분에 얼마 안 가서 하혈도 멈췄고 심하던 입덧도 친정엄마 보살핌 덕에 가라앉으면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아쉽지만 남편도 보고 싶고 시어머니도 예전 같지는 않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남편에게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고 싶으니 주말에 저를 데리러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이 낳을 때까지 친정에 있는 게 낫지 않아? 어차피 우리 집에 와봤자 엄마 눈치 보면서 불편하기만 하잖아. 남편은 오히려 저보고 집에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를 생각해주는 말이었지만 왠지 이상하게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집에 돌아갈까 말까 불안한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부모님 가게로 찾아왔다면서 많이 놀라신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급하게 옷을 걸치고 부모님 가게로 달려갔는데 도착해서 보니 시어머니 앞에서 친정부모님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고 계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제가 없는 사이에 또다시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또 그 빚을 저보고 갚아달라며 생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의사 사위 거저 얻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사위 병원은 처가에서 차려주는 거라는데 두 분은 그동안 뭘 해줬습니까? 결혼할 때 집을 해줬어요? 병원을 차려줬어요? 우리 아들이 믿을 구석이 없으니 허구한 날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한테 그러는 것도 짜증나는데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돈 내놓으라고 닥달을 하니 저로서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하나 힘들게 하는 건 넘어갔어도 죄 없는 우리 부모님까지 시어머니한테 이런 취급당하는 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달려가 그간 참아왔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이 잘못 키운 아들 뒷수습을 왜 우리 부모님이 하라는 건데요? 어머님이 안 참으면 어쩔 건데요? 아니, 이젠 제가 못 참겠어요. 아들 빚을 갚아달라 떼쓰는 어머님도 못 참겠고 툭하면 사고치는 남편도 못 참겠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당장 우리 부모님 가게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어머님도 어이가 없다는 듯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자기 아들 빚은 갚으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어찌나 화가 나고 분하던지 주방에서 찬물을 한 바가지 퍼서 어머님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쫓아내고 굵은 소금도 한 바가지 뿌렸죠. 저는 그날부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어요. 친정부모님은 뱃속에 아이도 있으니 한번 참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대로라면 태어날 아이 앞에서 당당한 엄마가 되지 못하겠더라고요. 친정부모님에게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 저번에 멀쩡히 살던 집을 날리게 된 이유와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했던 폐악질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더니 부모님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아무런 말씀을 하지 못하셨죠. 더 이상 이혼을 반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을 굳히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남편은 뱃속에 아이도 있으니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 저는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이혼 소송 끝에 이 거지 같은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이혼만 했을 뿐이지 남편에게 위자료와 태어날 아이의 양육비는 받아내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가진 재산도 없이 빚만 잔뜩이고 이혼할 때 일을 또 쉬고 있었거든요. 저도 임신을 하고 직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이었죠.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협박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네 집안대를 이을 손주를 제가 뺏어갔다며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남편과 가정도 버리는 나쁜 여자라고 저를 매도했죠. 저는 쌍욕과 협박이 담긴 시어머니의 문자를 들고 변호사를 찾았고 그 자리에서 3가지 명목으로 고소를 하고 제 결혼 생활을 망친 부분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고소장을 받아본 어머님이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셨고 저는 그 통화 내용도 전부 녹음을 해서 고소장의 증거로 추가를 했죠. 결국 남편이 나서서 자기 엄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나오더라고요. 이혼 당시에 제게 남은 빚이 6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걸 전부 남편이 갚아줬고 매달 100만 원의 아이 양육비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듣고 화병이 나서 드러누웠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쓰러졌다는 말을 듣는데 속에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남편은 그 이후로 취직을 새로 했는지 매달 저한테 100만 원의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지난날의 시간이 너무 후회된다며 이제는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을 테니 다시 재결합을 하자며 빌더라고요. 저는 하도 당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지내며 아이를 돌보는 중이고 다행히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낮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지난 날을 생각했을 때 하루하루가 훨씬 행복합니다. 조금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제는 우리 아이와 함께 잘 살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